강혜경 씨가 법사위 나와서 증언을 했단 말입니다. 그 뉴스를 좀 보셨을 텐데 네. 보시고 좀 어떤 예감, 어떤 소감이 좀 드시던가요? 아니 강혜경 씨가 일부러 거짓말할 이유는 없죠. 그러니까 강혜경 씨가 하는 얘기는 본인이 듣고 본 네, 경험한 바를 그 그대로. 숨김없이 얘기하는 거로 봐야 돼요. 네. 그런데 다소 아쉬운 거는 음. 강혜경 씨 주변에서 강혜경 씨를 돕고 있는 사람들이 네. 전략적이지는 못하다. 어떤 면에서 그렇습니까? 왜냐하면 이른바 어떤 전략이 명태균 있습니까? 리스트 27명을 공개를 했잖아요. 예, 예, 예. 근데 지금 가장 최우선적으로 그리고 힘을 집중해서 뭐 심판 네. 내지는 그 공격해야 될 대상은 누구예요? 음. 애초에 김건희 명태균 공천 게이트는 개입으로? 예. 그렇죠. 김건희 공천 개입 의혹으로 의혹. 시작된 것이고 또 그게 네. 여러 가지 대선 과정에서의 여론 조작 의혹 그리고 국정 개입 의혹 네. 뭐 이런 것 창원 국가산업단지 첨단, 예. 선정 등과 같은 혹시 다른 음. 이권 내지는 국정에도 개입했던 거 아니야? 네. 이거란 말이에요. 이게 핵심이에요. 아하. 집중을 해야지. 아. 아니 리스트가 있을 수는 있어요. 뭐 강혜경 씨가 본인이 뭐 거래했다는 그런 정치인들. 거래했다는 여론조사를 의뢰받아서 했다는 정치인 리스트가 있을 수는 있어. 근데 네. 제가 보기에 그 공개 시점이 지금은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흩어지거든. 논점이. 아하. 그리고 그런 면에서? 아니 이 사람도 들어있네, 저 사람도 들어있네. 네. 그러다 보면 그 사람들은 어떻게 되냐면 본인들 이름이 거론되는 순간에 이제 수세적으로 자세가 바뀐단 말이에요. 그러면 공동 방어 전선이 형성될 수가 있어요. 아하. 그렇잖아요. 아니 맞아요. 줄서 습격 사건의 명대사 있잖아요. 네. 한 놈만 나는 한 놈만 패. 그게 맞아요. 일단은 아하. 지금 집중해야 될 대상에 총력을 다해야지. 이렇게 갑자기 뭐 27명 플러스 알파를 공개해 버리면 네. 이게 집중해야 될 대상에 대한 어떤 심판의 강도가 식을 수 있기 때문에 네. 저는 주위에서 돕는 분들이 조금 전략적인 사고는 부족한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네요. 그 아쉬운 점이 있다. 그리고 또 오늘 뉴스토마토에 보도된 걸 보면은 칠불사 회동에서 네. 그러니까 이준석과 또 김영선, 명태균, 뭐 천하람 의원도 있었죠. 만났던 자리에서 이준석 의원의 이제 말을 이 기자가 전화해서 이제 보도가 된 건데 명태균이 불길한 꿈 얘기하니까 김건희 여사 앙코르와트 방문을 취소했다. 네. 그 관련된 내용을 이제 봤다는 겁니다. 네. 이준석 의원이. 그거 말고도 앙코르와트 일정 바꾼 거 말고도 6-7가지가 또 뭐 있다. 그러니까 그야말로 명태균 씨가 이렇게 김건희 여사와의 친밀함 그리고 정말 국정에 개입한 거 아니겠어요? 이 정도 되면은 국정 개입 관련해서 이 꿈 얘기. 그러니까 이게 꿈 얘기 그다음에 뭐 주술 관련해서 안진뱅이 주술사나 장립문사 이런 얘기 하는 거 보면 가마솥 꿈 얘기하는 거 이런 거 다 종합해 보면 이 국정에 뭐 주술이 개입된 거 아니냐 이런 얘기까지 나올 정도로 심각해 보이는데 이거 좀 어떻게 보셨습니까? 사실은 합리적으로 이해 안 되는 부분은 네. 결국엔 그 비하인드에는 그런 게 있었던 거 아닌가 싶어요. 그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네. 왜냐하면 대표적인 게 그 당선되고 취임하기 전에 내려졌던 결정, 중요 결정, 네. 대통령실 이전이에요. 아하. 아니 왜 청와대에는 하루도 들어가면 안 되는 거지? 물론 청와대의 그 재구조화가 필요해요. 저는 그래서 제가 19대 국회에 있을 때 국회 운영위에서 청와대 비서실 상대로 국감을 진행할 때 그 얘기를 했어요. 야, 이게 지금 대통령 직무실에 있는 본관하고 이른바 뭐 여민관 내지는 명칭은 몇 번 바뀌었지만 비서관동하고 너무 떨어져 있는 거 아니냐. 이런 공간은 업무 공간으로서는 네. 너무 비효율적인 공간이다. 그래서 그렇죠. 그때는 이제 박근혜 정부 시절이니까 이 정부에서 설계도까지만 뽑아놓고 가라. 그 공사는 다음 정부에서 하더라도. 네. 그래서 그때 미국 백악관 얘기를 하면서 거기에 이제 그 웨스트 윙이 있고 이스트 윙이 있고
그렇잖아요. 근데 그게 공간적으로는 상당히 밀접하게 붙어 있단 말이죠. 그렇죠. 그래야 한 일을 건물이니까. 원활하게 하죠. 그래서 청와대 재구조화를 주장했던 사람인데 네. 저는 용산으로 이전하는 건 생각도 안 했어요. 사실은 그게 어떤 공간의 적절성이라는 측면에서도 그렇고 네. 누가 봐도 우리가 정부 수립 이후에 어떤 정부의 연계성이라는 측면에서도 그렇고 아니 왜 청와대를 버리고 뜬금없이 국방부 청사로 들어가요? 그러니까 갑자기 하루도 거기 들어가지 네. 않고. 그러면서 내건 이유가 무슨 국민과의 소통 강화였단 말이에요. 딴 거 없었어요. 기억나는 거 소통 강화 그거밖에 없었어요. 그렇죠. 그 되냐고 지금 소통. 여당 대표 말도 안 듣는데 무슨 소통을 해요? 여당 대표 말을 아예 듣지도 않는데. 맞아요. 그러니까 그게 뭐 나중에 세월이 지난 다음에 드러나겠지만 네. 지금과 같이 이렇게 하나둘씩 밝혀지고 있는 근데 국가의 중요 대사를 꿈 때문에 결정하면 이게 참 아찔하죠. 아찔해. 그것도 내 꿈이 아니라 누가 남의 그런 꿈을 꿈. 꿨다고 해서 그 얘기를 듣고 심지어 바꾼다. 내 꿈도 아니야. 참. 그러니까 이 국민들이 이러다 보니까 이게 지금 주술의 나라냐 우리가 대한민국이 이래서는 안 된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의혹도 있지만 국정이 이렇게 이런 식으로 주술 관련해서 농단이 되면 이게 말이 되느냐. 그렇죠. 그게 국민들이 이제 촛불을 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탄핵해야 된다. 다음 달 2일이죠. 다음 달 2일에 민주당이 이제 장외에 나서게 되는데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 자 이제 명태균 씨는 계속해서 자기들이 보호하기 위해서 카톡도 까고 텔레그램도 까고 이러고 있는 상황이고 거기에 대해서 일희일비하고 있고 거기에서 반응하는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다 보니까 본질이 좀 묻히는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그렇죠. 김건희 네. 공천 개입 의혹 이거는 좀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어떻게 지금 풀려나갈까요? 규명이 되겠습니까? 사실은 공천 개입 의혹은 다른 어떤 의혹보다도 진상 규명이 쉽지 않은 거죠. 왜냐하면 네. 관여되는 사람이 정말 소수예요. 다른 거는 많을 수밖에 없어요. 예를 네. 들어서 고속도로 노선을 갑자기 튼다? 그러면 그거는 실무자부터 관여되는 사람이 그렇죠. 뭐 수백 명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건 아. 성격상 그렇잖아요. 예. 그거는 뭐 토목 설계하는 사람도 일단 뭐 어떤 지침이고 뭐를 전달 받아야 되는 거고 직접 관련된 국토부의 하위직 공무원부터 연관된 사람이 많을 수밖에 없어요. 근데 정당의 공천이라는 거는 네. 관여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공천관리위원장이 있을 거고. 네. 그리고 그 사람 편으로 이렇게 사실은 공관위원장이 분위기를 그쪽으로 잡아가면 다른 공관위원들까지 다 포섭하지 않아도 돼요. 사실은 그 중에 하나 정도만 있으면 돼. 네. 주로 당연직으로 들어가는 사무총장 정도만 아하. 사무총장, 공관위원장만 알면 돼요. 어떤 결정을 해야 될지. 네. 그다음은 당 대표. 아하. 그렇죠. 그 외에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관여자가. 지금 당시 보면 이준석 당대표, 윤상현 공관위원장. 그거는 이제 국회의원 보궐선거와 관련해서. 네. 지방선거는 정진석 공관위원장이었죠. 그때 맞아요. 공관위가 두 개가 있었죠. 근데 근데 큰 거는 지방선거 공천을 담당하는 네. 정진석 공관위가 지방선거 후보 아하. 공천을 담당했던 거고 6자리의 국회의원 보궐선거 관련한 그 공천은 윤상현 공관위에서 담당했던 거고. 네. 그러니까 서로는 몰라도 돼. 지방선거는 정진석 공관위원장만 알면 되는 거고 국회의원 보궐공천은 윤상현 공관위원장만 알면 되는 거고. 네. 그 사무총장은 사실은 뭐 올라운드 플레이어로 활동할 수 있는 거고. 네. 그리고는 당 대표 정도. 그리고는 오더를 내는 사람 잘해야 4명. 뭐 아니면 그냥 부부로 그렇네요. 보면 5명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근데 공천 개입 있었지라고 얘기할 리가 만무하잖아요. 그 진술 확보가 예. 쉽지 않다. 소수이기도 하고 그 사람들만 침묵하고 있으면 이게 안 나갈 거야. 그 사람 당사자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으니까. 다 아니라고 그러지. 어려운 과정이 될 것이다. 공천 개입 의혹은 사실은 그와 관련한 이런저런
증거들은 나올 겁니다. 네. 아니면 정황 같은 거는 뭐 이미 이미 꽤 많이 녹취가 나왔죠. 예, 보도가 네. 됐죠. 명태균 씨의 뭐 하루 전에. 그 본인 준비하라고 육성으로 하고. 다 얘기를 했잖아요. 내가 여사한테 전화해가 뭐 네. 대통령 바꾸더니 대통령 뭐 김영선이- 나는 김영선이라고 했는데 뭐 카대 뭐 하고 아. 다 이미 나왔지만 그래요. 이거를 사건화해서 정말 기소하고 유죄까지 받아내는 거는 제가 보기에 어떤 의혹보다 힘든 의혹이 공천 개입 의혹을 입증하는 거예요. 예. 법률적인 수준까지. 그래요. 그건 근데 다른 거 많잖아요. 다른 걸로. 공천 개입 의혹 이거는 사실 어려운 상황이긴 사실은 하지만 어려운 건 맞습니다. 입증. 네, 어려운 상황이지만 뭐 강혜경 씨의 증언이나 뭐 이 명태균 씨의 육성 이런 것들을 놓고 보면 국민들은 다 지금 의심을 가지고 그렇죠. 보고 있어요. 그건 뭐 의심 갖는 네. 게 오히려 당연하죠. 네. 그러한 정황 증거를 놓고도 음, 전혀 없었다고 하기가- 말하는 게 이상한 거지 사실은. 예.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걸 가지고 이 수사가 어떻게 될지 또 특검이 어떻게 될지는 봐야겠지만 이거는 그냥 넘어갈 수가 없다. 본질은 그거다라는 그렇죠. 겁니다.